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비대원 GB2C 카와사키 아야토입니다. 리인포스 컴퍼니에서 근무를 마치고 숙소에 도착하게 되면 제가 매일 하게 되는 행동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우체통 확인하기입니다. 특별한 이유나 계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저 숙소 입구에 우체통이 있다 보니 우편물이 있든 없든 자연스레 한 번씩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우편물이 있다 하더라도 국세 고지서, 핸드폰 요금서, 수도세 고지서, 광고용지 등 대부분 청구서들이 전부이지만요. 지난주 목요일에도 퇴근을 하고 나서 여느 때처럼 우체통을 확인하고 도착한 몇 통의 우편물들을 살펴봤는데요. 무심코 하나씩 넘기면서 훑어보던 도중 한 통의 우편물에 저의 눈이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바탕색이 하늘색인 봉투에 가장자리를 따라 그려진 크기가 다른 두 개의 흰색 사각형, 왼쪽 하단에는 편지를 물고 있는 조그마한 검은 늑대 그림, 저의 아버지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일반 통화, 영상 통화, 장문의 문자 및 SNS 등 웬만한 소통은 휴대폰으로 가능한 이 시대에 왜 굳이 편지를?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어렸을 땐 같은 생각을 가졌었고, 그냥 나한테 말로 하셔도 되실 텐데 왜 편지로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어차피 답장도 쓰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도 자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가고 저에게 보내신 많은 편지들을 계속 읽고 나자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편지를 써주시는 것에 대해 큰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좀 과묵하신 분이십니다. 부모님과 제가 같이 모여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게 되면 아버지는 좀처럼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하셔도 아주 간결하게만 얘기를 나누십니다. 친척들이나 아버지의 친구분들이 오셨을 때도 얘기를 적게 하십니다. 특히 제가 어떤 전공을 공부하면서 진로를 정해야 할지, 힘든 일을 겪고 있었을 때 어떻게 하면 극복해낼 수 있을지 등 중요한 일들에 대해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는 더욱 조용히 계셨고 거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여러 조언들을 저에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말이죠. 아버지께서 평소에 말씀을 잘 하지 않으셔서 다른 사람과 말씀을 나누시는 것이 부끄러우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일들에 대해 힘겹게 고민을 털어놔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때는 아버지는 나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으신가 보다 라는 생각이 나면서 섭섭한 마음이 크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들에 대해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한 3일이 지나면 매번 한 통의 편지가 저의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 편지들은 모두 아버지께서 쓰신 것이었고, 그 당시에도 지난주 목요일에 제게 보내신 똑같은 편지 봉투를 사용하셨습니다. 편지를 읽기 위해 봉투를 열어보면 항상 사랑하는 아야토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적어 놓으셨는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아야토, 내가 어떤 걱정과 고민을 요새 하고 있는지 말해줬을 때 너의 심정이 지금 어떠한지 어느 정도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전공을 선택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동시에 나중에 졸업하면 전공과 관련된 일을 잡아야 한다는 강박도 너도 모르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아야토, 어느 전공을 택해도 그것이 너의 인생을 결정지을 단 하나의 길이 아닌 인생을 살아가면서 걸어가게 될 많은 길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좋겠구나. 아빠는 처음엔 소설가가 되고 싶어서 문예창작학과라는 길을 택하고 졸업했지만 계속 공부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해줄 수 있는 소설가가 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고, 그 과정에 내 엄마를 만나면서 내 아이들에게도 언제든지 힘을 줄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다는 꿈도 생겨서
나중에는 아동학과의 길도 걸어가게 되었단다. 살다 보면 걸어가고 있던 길을 가다가 다른 길로 들어갈 수도 있고 생각하지도 못한 길을 걸어가게 될지도 모른단다. 그러니 어떤 길을 가야 할지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길 바란다. 도중에 아빠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와줄게. 라고 적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어떤 힘든 일을 겪고 있었을 때는 사랑하는 아야토, 예전에도 다른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내가 많이 힘들어 했었지만 나중에는 잘 이겨냈었던 때를 기억하고 있니? 이번에도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결국에는 잘 이겨낼 거라 믿는다. 그치만 예전에 그 힘든 상황을 너 혼자 스스로 극복해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혼자서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구나. 솔직하게 말하면 아빠는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단다. 아빠, 제가 또 힘낼 수 있도록 맛있는 밥을 사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던가 아빠, 좀 힘들어요. 라는 말을 더 편히 말하는 등 아빠한테 더 의지해주면 좋겠구나.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꼭 알려주렴. 라고 적으셨습니다. 이 편지들을 읽고 나면 무언가 더 강한 격려와 더 따뜻한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들었고 아버지께서 저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말씀들을 다 같이 모였을 때 직접 말씀해 주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매번 편지로 대신 전해주시는지에 대해 아버지께 여쭈어 봤는데요. 아버지께서는 내 말대로 그때 바로 여러 격려와 응원을 너에게 줄 수 있었겠지만 그저 한순간에 좋은 말들이 될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단다. 내가 처해있던 상황들은 바로 끝나는 일들이 아니었으니 내가 필요할 때마다 다시 얻을 수 있는 격려와 응원을 주고 싶었고 편지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편지를 적게 되었단다. 그리고 편지를 쓰면서 과연 이 말들이 너에게 힘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말들인지 여러 번 고민하게 되기도 했고 게다가 편지로 너를 언제든지 도와주겠다고 전하면 내가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아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히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께서도 좋은 조언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던 건 기억하는데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라는 말씀 이외에는 어떤 조언을 해주셨는지 가물가물하더라고요. 반면에 아버지께서 어떤 조언을 해주셨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편지를 다시 보게 되었고 아 맞다 그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알 수 있게 되었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다시 자신감이 생겼고 힘도 얻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밖에도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받음으로써 아버지의 필체를 앞으로 계속 볼 수도 있고 편지지에 묻어있는 몇 가닥의 검은 털들을 보면 이 편지는 늑대 수인 모습을 하고 계셨을 때 쓰셨나 보네 라는 유추를 하면서 작은 재미를 즐길 수도 있어서 2년 전부터는 아버지의 또 다른 편지를 받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받은 편지에는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들을 적어주셨는지 설레는 마음으로 읽었는데요. 여느 때처럼 사랑하는 아야토로 시작해서 파라고님들을 열심히 지원해주고 많은 사람들을 지켜주는 내가 항상 자랑스럽다. 어느 때든지 우리를 지켜줘서 고맙다. 와 같은 격려와 응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격려와 응원들 사이사이에 괴수와 악당들과 싸우는 도중에 심하게 부상당한 일은 없었니? 수비대원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내가 대견하기는 하지만 필요할 때에는 병원도 잘 다니고 있는 거지? 혹시 요즘에는 특별히 몸이 아픈 곳이 있니?
등 여러 걱정들도 적혀져 있었습니다. 한 2주 전에 거대 괴수 3마리가 도시 내에 각각 따로 출몰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3마리 모두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 위해 파라고님들과 저희 수비대원들이 3팀으로 나뉘어서 소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날 전방에서 싸울 수 있었던 파라고님들의 수가 부족해서 평소에 전방에 서서 싸워왔던 수비대원들이 나뉘어지게 되었고 타케히로 씨와 저도 서로 다른 팀에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속했던 팀은 파라고님들이 최대 화력의 공격들을 일제히 퍼부어서 괴수를 쓰러뜨리려는 작전을 세웠고 그 시간을 벌기 위해 저와 다른 수비대원들, 방어 계열의 파라고님들이 괴수의 시선을 유인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괴수가 저만 집중해서 공격하는 순간이 있었고 그 공격들을 미처 다 피하지 못해서 심하게 부상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아마 딱 그 순간의 장면이 생중계하던 카메라에 잡혀버렸고 그 상황을 아버지께서 보셨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들을 편지에 적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저의 왼쪽 팔은 으스러졌고 하반신은 건물 파편에 깔려버리고 말아서 더 이상 싸우지 못하는 상황이었긴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치유 계열의 파라고님들 덕분에 제 몸은 금방 원래의 상태로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고 나서 크고 작은 부상들이 자주 생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건강히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아버지께 연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지만 이번에는 저도 편지로 답장을 써서 아버지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느끼셨던 것처럼 편지로 말씀드리면 왠지 저의 솔직한 마음을 자세히 전달해드리면서 아버지를 더 잘 안심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서요. 아버지와 제가 얼마나 더 편지를 쓰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서로 연락하면서 저희들의 부자 관계가 좀 더 돈독해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